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렉스미디어.net의 정보화 실무 2021 버전으로 시작하는 엑셀하고 파워포인트가 묶여있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 책을 사실 이런 거 책 소개하면 이제 다들 이렇게 오해하세요. 무언가 협찬받아서 그러나 저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내돈내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수업하시는 우리 학습자님들 어쨌든 책을 사셨잖아요. 그러면 본전을 뽑기 책값이라는 게 사실 꼭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쌀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비싼 거거든요. 그리고 당장 내가 막 실무에 필요한 것도 아닌데 제 수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컴 초보, 왕 초보 이런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실무에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항상 배우고 싶었던 컴퓨터 공부 늦게나마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장애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늦게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혼자 이제 책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소개할 때 우리 학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컴퓨터 책은 되게 두껍고 글씨가 작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책만 열심히 봐도 이미 예습이 충분할 정도 책이 잘 나와 있다는 얘기를 저는 하시는 얘기를 여러 번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시중에 서점에 간다고 막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글씨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이런 좋은 책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재밌고 또 좋아해 주시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제가 또 사설이 길었네요. 가끔 이제 오해를 하시나 싶어서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 정보와 실무, 그래서 되게, 기초를 건너뛰는 느낌이 들어서 생각하시는데, 사실 기초도 포함하고 있는데, 한 단계 기초에서 중급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왕기초분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조금 책이 두껍죠. 파워포인트까지 합치고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반반 나눠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텐데, 오늘 시간은 엑셀의 2페이지겠죠? 2페이지에 엑셀 시작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첫 번째에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이 부분을 바탕화면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를 바탕화면이라고 하고, 여기를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바탕화면에 아이콘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엑셀이라고 보이면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건 되게 쉬워요. 그죠? 그런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지금 바탕화면은 없어요. 물론 작업 표시줄은 있어요. 제가 이거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2페이지 1번은 여기 작업 표시줄에 있는 이 버튼 보이시죠? 이게 시작 버튼이라고 합니다. 시작 단추라고도 하고 시작 버튼이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키보드에도 이 비슷한 게 있는데 키보드에 있는 키는 윈도우 키라고 해요. 그래서 생긴 건 비슷해도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제가 윈도우 키 표현을 한다면 키보드에 있는 이 모양의 키를 하는 거고, 시작 단추, 시작 버튼 뭐 이런 말을 한다면 이 작업 표시줄에 있는 이거예요. 자,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하셔도 돼요. 여기서 엑셀이라고 타이핑을 엑셀이라고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엑셀 이렇게 타이핑 쳤을 때 이런 앱이라는 표시가 나오고 열기가 나오면 내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 제가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엑셀 이렇게 타이핑을 쳤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표현이 나왔다면 이거는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앱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는 모두를 검색한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클릭하면 여기 고정돼 있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윈도우 11 버전이에요. 10 버전은 이렇게 리스트로 나와 있겠죠. 그러면 쭉 내리면 이 정도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 클릭할게요. 윈도우 10은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이에 가면 이렇게 엑셀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찾았다고 할게요. 그럼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라고 돼 있죠. 왜? 저는 현재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작업 표시를 고정을 되게 추천드려요. 이유가 뭐냐고요? 일단 클릭만으로도 열립니다. 더블 클릭하지 않아도. 근데 제 수업하시는 분들은 마우스 우클릭해도 여기 시작하면서 제거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제거도 있고
기타가 있죠. 근데 제거하면 안 되고 뭐냐면 고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정이라고 돼 있다면 하세요. 저는 이미 고정돼 있어서 제거라고 뜨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찾으라는 설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저는 작업 표시로 있으니까 클릭을 할 거예요. 왜냐면 바탕화면에 있는 건 더블 클릭이지만 클릭만으로도 열립니다. 그럼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온다면 새 통합 문서라는 걸 클릭해 주세요. 자, 다시 할게요. 클릭해서 들어오시고요. 자, 만약에 내가 좀 전에 고정을 안 했다면 이렇게 열렸을 때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여기 부분에 제거가 아니라 고정이라고 뜰 겁니다. 저도 잠깐 제거를 해볼게요. 제거를 했다가 다시 한번 하면 이 고정이라고 뜨죠. 핀으로 꽂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통합 문서를 눌러서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된다는 설명이 2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럼 3페이지는 화면 구성이에요.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배우든 화면 구성을 제대로 잘 아는 게 중요하고, 엑셀은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아빠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엑셀과 파워포인트, 워드는 같은 아빠예요.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기억하시기 쉬우라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그러면 우리는 빌 게이츠라는 이름을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체제를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어요. 윈도우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운영체제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당연히 윈도우 안에 탐색기라든가, 내 파일 탐색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MS 오피스사 거예요. 그러니까 자회사가 같다 보니까 체계가 비슷해요. 그래서 한 가지의 화면을 잘 알아둔다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반복되니까. 자,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여기에 모아놨어요. 여기 보시면 딱 그림만으로도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플로피 디스켓 모양인데 아직도 저장이죠. 이거는 되돌리기와, 그러니까 실행 취소와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약간 회색빛으로 돼 있죠. 이유가 뭐냐면 비활성화돼 있어서 그래요. 아직은 한 번도 제가 무언가를 작업을 한 적이 없어서, 해서 취소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목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제목이 여기에 있고 이 검색창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2019나 2016이라든가 다른 버전인 겁니다. 하이 버전일 확률이 높고요. 이게 보인다면 같은 버전일 확률이 많죠. 자, 그러면 2번에 대한 설명은 뭐라고 했죠? 제가 제목이라고 해서 제목 표시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곳은 내가 지금 열은 파일에 문서의 이름을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처음 열면 한글 같은 경우는 세문서라고 뜨거나 그런데 여기는 통합문서 1이라고 뜹니다. 근데 2라고 떴다면 통합문서 1이라는 파일이 이미 있어서 새로 열 때 2라고 떴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검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아마 이걸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파일 탭. 네 번째는 이 파일 탭만 열리는, 그러니까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파일 탭이 나오고,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돌아갈 때는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부터 요거는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4번을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홈, 삽입, 이게 다 탭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잠깐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홈 탭, 삽입 탭, 페이지 레이아웃 탭, 수식 탭, 데이터 탭, 컴퓨터 탭, 보기 탭, 개발 도구 탭, 도움말 탭,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다 탭에 모아놓아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은 내가 어떤 탭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리본 메뉴라고 하거든요. 얘가 5번에 속하는 겁니다. 5번은 뭐라고 표현한다? 리본 메뉴. 제가 리본 메뉴라는 말을 쓸 겁니다. 한글을 먼저 배우신 분들은 도구 상자라는 말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경우가 탐색기도 마찬가지고 리본 메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본 메뉴는 지금 보시면 요렇게 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선이 보이고 이 선 아래에 보면 이게 보입니다. 그쵸? 글씨가 보이죠? 그러면 얘는 글꼴이라는 그룹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작은 이거 보이시죠? 꺽쇠 같은 거. 이건 옆에 작업창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표시 형식과 관련된 작업창이 열리죠. 추가 옵션이라는 표현도 쓰고 부르는 이름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리본 메뉴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을 얘기한다면 리본 메뉴에는 홈 탭, 삽입 탭, 리본 메뉴가 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그럼 여기를 얘기하겠죠? 자, 삽입 탭의 텍스트 그룹, 그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글씨를 보고 찾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끔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어요. 요렇게 작은 꺽쇠 추가 옵션이 보인다면 여기에 이 부분에 또 옵션이 딱 열려요. 추가 옵션이 열립니다. 자, 그리고 6번 보겠습니다. 6번. 엑셀에서 어쩌면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 상자. 엑셀에서 얘 이름은 셀 포인터예요. 엑셀은 잠깐만요. 엑셀은 하나하나가 이런 잠깐만요. 제가 이 키보드가 약간 불편한데 놓여있어갖고 이 하나하나가 다 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셀로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초록색 테두리가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셀 포인터입니다. 셀 포인터. 지금 이 엑셀만 마우스 포인터가 하얗고 통통한 더하기처럼 보이잖아요. 얘는 마우스 포인터, 얘는 뭐다? 셀 포인터입니다. 어쨌든 셀 포인터가 어디 있는지 이름 상자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을 하라면 7번이 되겠네요. 7번에 자 여기 보이시죠? 7번에 수식 입력줄입니다. 자, 선택한 셀 안에 데이터 내용이나 수식이 표시되거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여기서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여기에 보면 나타납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여기 데이터 값과 여기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건 엑셀을 배우시다 보면 그게 제일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익숙치 않다. 자, 8번 볼게요. 8번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이 1, 2, 3, 4 보이시죠? 이걸 행이라고 하는데 행 앞에 1, 2, 3, 4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행 머리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9번은 A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열 머리글이 되겠죠. 그럼 제가 F 머리글을 하세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를 F로 가져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O 행 머리글로 가세요 라고 하면 O 행 머리글로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10번 볼게요. 10번. 사실 10번이 제일 먼저 나왔어야 될 거예요. 이게 뭐죠? 다? 그렇죠. 셀. 자, 행과 열이 교차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열과 행이라고 하면 좋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왜? C가 먼저 나오잖아요. 여기. C2. 여기 C와 2. 만나는 곳에 있는 셀 포인터의 주소 보이시죠? 이 주소의 자리가 여기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워크시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바로 이 작업란이 다 워크시트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문서를 작성하고 있고 셀들로 구성되어 있죠. 엑셀은 셀로 구성되어 있고 워크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탭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시트 탭이에요. 자, 시트 탭을 이해하실 때,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초등학생들을 한 6년? 그때는 진짜 뭐 방과후 수업 같은 게 없었을 때인데, 제가 가르치던 남학생 하나가 제가 이렇게 이걸 이해를 못하겠다고 해서, 만약에 엑셀의 파일 하나가 집이야, 너의 집이야? 그러면 이 시트는 방 같은 거야. 그랬더니, 그럼 시트가 이렇게 많으면, 저는 집을 엑셀로 짓고 싶어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자기가 여동생이 있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나중에 여동생이랑 방을 같이 쓰기 싫은데, 이럴 때 이런 시트라는 방을 막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 따로, 여동생 방 따로, 엄마 아빠 방 따로, 막 이러면서 공부방 따로, 막 이러면서 방을 여러 개를 만들겠다고 그런 표현을 해서 제가 아직도 그게 2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납니다. 자, 시트는 같은 한 파일이 집이라고 하면 하나의 방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이 시트 탭은 당연히, 자, 여기 보시면 시트는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방을 늘릴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더하기 보이시죠? 이걸 누를 때마다 시트가 늘어납니다. 클릭할 때마다 시트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시트는 당연히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삭제할 수도 있고요. 자, 시트 클릭해서 한번 늘려볼게요. 2, 3. 이름 바꾸는 것도, 자, 이 시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는 흰색이고 여기 초록색 선이 생깁니다. 마우스 우클릭할게요. 여기서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삭제할 수도 있고요. 복사할 수도 있고요. 시트 탭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색깔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상태 표시줄 가겠습니다. 상태 표시줄은 이걸 말하겠죠. 그죠? 상태 표시줄은 13번입니다. 13번에 있는 상태 표시줄. 지금 현재는 많은 게 나타나 있진 않지만 상태 표시줄은 준비, 입력, 편집 이런 상태가 작업하다 보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은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 초보분들이랑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게 됩니다. 보기의 기능인데 보기가 이게 기본이에요. 자, 두 번째 거 페이지 레이아웃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레이아웃을 눌렀을 때, 자, 페이지 나누기 모형을 보였을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모르고 클릭해놓고 선생님 뭔가 잘못됐어요 라는, 강사님 뭐가 잘못됐어요. 기본이라는, 자, 이 탭을 누르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보는 방법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보기 바로가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문서의 보기를 어떻게 전환해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기는 확대, 여기에 확대 보이시죠? 이 빼기를 누르면 작아질 테고 더하기를 누르면 커지고, 이거 보이시죠? 이 퍼센트를 보시면서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빼기를 누르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더하기를 눌러볼게요. 더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초보분들 할 때는 이게 이렇게 한번 보이잖아요. 그러면 좀 크게 해놓고 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화면이 작아서. 그리고 저는 시니어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만 해도 시력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큰 작업할 때는 불편하지만 내용이 많지 않으면 이렇게 화면을 한 150 정도 해놓고 하세요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런 선을 물어보시는데, 제가 좀 전에 이걸 눌렀잖아요. 보기의 방식을 바꾸면 프린트했을 때 페이지 나눔 같은 선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거 늘려놓은 거 한번 지워볼게요. 삭제할게요. 그리고 또 이제 16번까지 확대 축소 슬라이더. 자, 슬라이더는 요거 보이시죠? 요거를 꾹 눌러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할 수 있다는 게 슬라이더였고,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보시면 더블 클릭을 하면 요 배열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는 150이 없어서 저는 그게 조금 150도 60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100 다음에 200이에요. 좀 그게 저는 약간 불만이기는 해요. 그런데 선택을 할 수 있게 몇 가지가 정해져 있긴 합니다. 물론 여기서 타이핑할 수도 있습니다. 150,
엔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설명이 대충 끝난 것 같은데 이게 설명이 없이 간 것 같네요. 이 설명은 뭐냐면 얘는 화면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가로로. 얘는 당연히 세로겠지요. 세로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새 문서가 만들어지면 저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B2열을 클릭하세요. B2열에 B2셀. 그러면 자, B2셀은 어디 있죠? B2. 2가 만나는 셀은 여기를 클릭하라는 얘기예요. 자,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 그럼 여기를 확인하시면 돼요. 어디를? 이름 상자를 보면 B2셀을 클릭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뭐라고 표현해요? 셀 주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름 상자라고도 하지만 예전에 저희는 그냥 셀 주소라고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름 상자라는 표현, 왜냐면 여기서 이름을 지정해서 할 수도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셀 선택하셨다면, 어떤 걸 또 아셔야 되냐면, 이거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하면, 우리가 드래그 한다고 하잖아요. 블럭이 설정이 되는데 전체가 설정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전체가 설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거를 어디를 클릭하라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을 하세요. 여기는 왜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셀 포인터가 있는 자리만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여기 놔둔 상태에서 이걸 클릭해도 지금 전체 선택이라서 이쪽으로 와진 거예요. 와진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A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누르고 있으셔야 됩니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A를 누르면 뭐가 되죠? 그렇죠. all이 됩니다. 제가 어디에 있었죠? 셀 포인터가 여기에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만 하얘지는 겁니다. 여기는 셀 포인터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은 있는데 이거 한번 하고 갈게요. 데이터가 지금 있는 거를 제가 잠깐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데이터 하나를 열어서 제가 여러분하고 컨트롤 A가 어떻게 다르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사실 없어요. 근데 책에는 없지만 언젠가는 어차피 아시게 됩니다. 아시게 되는데 한 번만 여러분이랑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자료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열으려고 했던 자료를 지금 제가 얼른 못 찾네요. 자료를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A1에서 클릭하고 컨트롤 A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결과값이 다르죠. 전체가 선택 안 되집니다. 자,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 데이터가 연결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 클릭해 놓고 컨트롤 A를 해볼게요. 어때요? 이 데이터만 전체가 선택되집니다. 요렇게. 자, 빈 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컨트롤 A는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여기는 이렇게 됐느냐면 요 한 줄이 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만 같은 공간으로 얘가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4번으로 갈게요. 4번으로 가야 여러분도 자, 이번에는 B2 셀에 이제 타이핑을 할 겁니다. 실적 입력이라고. 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그냥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영문을 타이핑했잖아요. 제가 이걸 안 보고 해서 그래요. 이게 A면 클릭하셔도 되고 한영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판 배열을 다르게 해놔서 자, 이걸 클릭하면 가가 되죠. 그러면 한글이 쳐주고 이게 A이면
영문이 젖어요. 그런데 키보드판에서 한영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실적 현황이라고 타이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커서 깜빡이는 거죠. 커서가 날씬하고 깜빡이기도 하고 이렇게 블럭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깜빡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엑셀에서는 무조건 엔터를 쳐야지 입력이 끝난 겁니다. 입력한 후에 문서는 무조건 엔터를 쳐야지만 끝나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엑셀에서는 엔터는 무조건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알고 넘어갑시다라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키보드에서 제가 키보드를 잠깐만요. 키보드를 하나 열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키보드 이렇게 제가 키보드가 열어놓은 게 있네요. 자, 키보드에서 보시면 이동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키보드의 이동키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4페이지에 알고 넘어갑시다 하는 겁니다. 키보드로도 이렇게 이동 가능하다는 거. 위로 하면 위로, 밑으로 하면 밑으로. 자, 되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탭키는 어디 있냐면 탭키는 자, 여기 있습니다. 탭키. 자, 탭키가 여기 있습니다. 탭키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탭. 무슨 쪽으로 가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는 자, 오히려 오른쪽으로 가는 걸 반대, 왼쪽으로 가게 할 때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탭 눌러주면 반대로 돌아갑니다. 자,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고요. 엔터를 치면 아랫셀로 한 셀씩 이동합니다. 그리고 제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잖아요. Shift를 누르고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것이든 Shift를 누르면 반대가 되죠. 지금 현재.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자, 홈을 눌러볼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홈을 누르면 A1으로 가집니다. 그죠? 제가 좀 전에 이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죠? 그럼 한 여기쯤 와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홈을 눌러볼게요. 홈을 누르면 이렇게 A1으로 갑니다. 자, 이게 컨트롤이잖아요.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홈을 누르시면 된다는 거. 이거 누른 상태라는 거. 제가 더하기라는 표현을 쓰면 이걸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누르는 걸 유지한 상태에서 홈을 누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네요.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엔드를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현재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데이터 제일 아래로 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엔드를 눌러볼게요. 어때요? 지금 데이터가 있었던 거 사실 저희 눈에는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여기다가 무언가 내용을 채웠었던 적이 있습니다.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오는 거고요. 자, 여기 말고 여기는 아직 저희가 내용을 안 채웠잖아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드를 눌러볼게요. 자, 내용이 지금 현재 없어요. 없는 상태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드를 눌렀더니 지금 현재 변화가 있나요? 문서의 마지막 행이 아직 문서가 없어서입니다. 문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제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드를 눌러볼게요. 어때요? 문서의 마지막인 여기로 왔죠. 자, 5페이지 가겠습니다. 5페이지. 자, 5페이지 왔더니, 자,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랍니다. 5페이지. 지금 데이터를 제가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기서 엔터를 치고 제가 입력을 할게요. 자, 지금 지점이라고 입력하고요. 그 대신 저는 엔터를 쳐서 밑으로 안 내려오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탭키로 옆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랑 똑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점이라고 타이핑 친 상태에서 커서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요 깜빡깜빡거리는 게 커서예요. 탭키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집니다. 그렇죠? 자, 상반기 탭키로 갑니다. 하반기. 그런 다음에 탭으로 가지 않고 엔터를 누르면 어디로 갈까요? 하면 대부분 처음 배우시면은 엔터는 밑으로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여기로 오겠죠. 그럼 주소가 D4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엑셀은 얘가 스스로 옆에가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 이제 나타납니다. 엔터 제가 쳐볼게요. 지점 아래로 가집니다. 그래서 엑셀 타이핑할 때 물론 엔터를 쳐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탭키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내려오는 타이핑을 나중에 더 타이핑이 익숙해지면 더 많이 하시게 됩니다. 강동점 하셨을까요? 520 탭키로 저는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익숙하지 않은 분은 그냥 엔터 져서 밑에 하고 다시 올라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이제 자기한테 편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시험을 보신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오류를 줄이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시험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조금이라도 익숙해지고 싶고 늦게라도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렉스미디어닷컴에서 책을 참 잘 만들었습니다. 이런 출판사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엔터. 자, 셀에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엑셀에서는 한글, 영어, 한자, 기호, 문자 데이터와 숫자, 날짜 등의 수치 데이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자 데이터는 왼쪽에 맞춰서 자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여기는 문자잖아요. 그래서 이 왼쪽에 정렬이 돼 있습니다. 왼쪽 정렬이 그렇죠? 그런데 숫자는 보시면 어느 쪽 정렬이 돼 있죠? 그쵸. 오른쪽 정렬? 오른쪽 정렬이 돼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알고 싶다면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에는 셀 내용 자동 완성이라는 건 이제 셀 내용에 대한 것을 내용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제가 지금 여기를 한번 지우고요. 자, 보세요. 지금 강동점이라는 강을 입력하면 자, 강동점 입력했잖아요. 비사셀에 그게 지금 여기 설명은 비사셀에 강동점이 입력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비오셀에 제가 강자만 치잖아요. 강자만 치면 뭐라고 나오죠? 그쵸? 강동점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위에 했던 게 자동 반복돼요. 그래서 더 좋다고 우리 장양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오히려 나는 강동점 칠 게 아닌데 이게 나타나서 더 불편해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건데 무시하시고 그냥 강 쳤잖아요. 근데 나는 강 서점을 칠 거예요. 그러면 강에서 깜빡거리겠죠. 서점 이렇게 치고 엔터 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점 입력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이번에는 강, 남, 점 한번 무시했기 때문에 뜨진 않지만 엔터, 강, 북, 점 한번 무시하고 타이핑을 계속 쳐서 그렇습니다. 이 네모안에 그러니까 5페이지 중간에 있는 내용이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알고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데이터 수정하기.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데이터 1, 셀을 선택한 후에 자, 수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가 뭘 하나 수정을 해봐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지점이에요. 그런데 지점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지점에 사이띄기를 하나 그러니까 지하고 점하고 사이드를 하나 넣고 싶어요. 그럴 때 수식 입력줄이 제가 어디라고 했죠?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다 갖다 놓고, 물론 먼저 포인터가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 포인터 가운데 콕 찍고 한번 사이 띄고 엔터를 치면 수정이 됩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이걸 클릭해서 여기 두 번째 거 방법 2라고 돼 있거든요. 방법 2는 자, 더블 클릭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커서 깜빡이죠. 자, 물론 어디서 클릭했느냐에 따라서 커서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지점 띄고 제가 별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 더블 클릭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는 세 번째라고 나와 있진 않고 그냥 방법 2에 다 같이 써 있네요. F2 키를 누르는 겁니다. 자, F2 키가 혹시 어딘지 모르실 분을 위해서 F2 키, 펑션 키, 자, 요거입니다. F2 키를, 자, F2 키를 누르면 커서가 들어가서 깜빡입니다. 자, 지점 별에서 별을 지워 볼게요. 그리고 엔터. 데이터 수정하는 방법을 여기서 두 가지로 표현했네요. 근데 저는 대부분 이제 세 가지라고 표현하는데 이 책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자, 새 문서 만들기라는 표현이 있지요. 이건 뭐냐면, 새 문서 만들기는 이 시트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말고, 이 문서 말고 문서 하나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드는 거라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 N은 new의 N입니다. N-E-W. 컨트롤 N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통합문서 1이었는데 얘는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요렇게 하신다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마우스 포인터를 자, 여기 위에 갖다 대면, 이 엑셀 밑에 갖다 대면 내가 열어놨던 파일들이 3개가 나타나죠. 자, 치울게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클릭을 하는 게 아니고, 자, 마우스 포인터를 위에다가 대기만 하는 겁니다. 클릭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곳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을, 세문서 만들기를 두 번째 방법을 얘기할게요. 파일 탭에, 자, 여기 새로 만들기라고 두 번째 보이시죠? 이걸 누르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걸 누르셔도 됩니다. 자,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만 그런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방법만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방법이 각자 다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6쪽 넘어가겠습니다. 6쪽으로 갈게요. 6쪽. 자, 6쪽에 문서 2번. 문서 저장하고 엑셀 종료하기. 자, 이거는 파일 탭에,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설명을 잘 들으시면 좋을 거예요. 파일 탭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이런 표현이 보이시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이 통합문서 말고 내가 이름을 정해서 하는 거겠죠? 자, 파일에 저는 EPC에 하셔도 되고 찾아보기를 하셔도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오니까. 자, 문서라는 곳을 찾고 제가 문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 자, 보세요. 마우스 포인터를 빈 곳에 놓게 마우스 우클릭 만들기 폴더를 해서 제가 여러분이랑 정보화 실무 2021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엔터를 칠게요. 엔터를 치면 저장이 아니라 열기라고 나올 겁니다. 왜? 얘 안으로 아직 안 들어가서. 자, 들어갈게요. 열기 할게요. 자, 그리고 저장이 됐어요. 진짜 저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헷갈리시죠? 제가 너무 빨리 눌러버려가지고. 자, 여기를 눌러볼게요. 저는 2021 버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통합문서 1이라는 게 정보화 실무 안에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이름이 통합문서 1입니다. 왜?
이건 항상 세문서 원과 똑같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그냥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그리고 폴더를 선택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저장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되어 있냐면 실적 현황이라고 타이핑하랍니다. 실적 현황. 됐을까요?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책에서는 내 PC에 문서에다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책배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배로 한다면 자, 이 홈에서 보시면 이 문서라고 보이시죠? 이 문서에다가 바로 실적 현황하고 저장하라는 뜻이에요. 저장하기 전에 무조건 우리는 이 경로를 보셔야 돼요. 경로가 뭐냐면 내가 저장하는 창고의 위치 같은 것이에요. 어느 방에 어느 서랍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폴더 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이게 정확하게 알려면 저장하기 전에 꼭 여기를 2번, 3번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왕초보분들이 대부분 저장은 하세요. 그런데 찾지를 못하세요. 대부분 이걸 확인하는 습관이 처음부터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다 저장할 것인지 정해놓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장한다면 자 저장됐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자, 문서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할게요. 자, 확장자에 대한 설명이 하나 있었는데, 자, 확장자, 원래 XLS였었잖아요, 엑셀이. 근데 X가 하나 더 붙었죠. 통합 문서, 그러니까 확장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하나의 워크시트나 차트 같은 게 다 포함된 문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장자만 보고도 우리는 엑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파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장자는 뭐다? 파일 이름 뒤에 점 다시 지키고 뒤에 있는 이거 보죠. 세 글자나 네 글자가 되게 많은데 이게 확장명입니다. 확장자명입니다. 자, 다 끝났다면 여기에 닫기. 이거 빨간 거 보이시죠? 여기 닫기를 하거나 자, 파일에 여기 보시면 파일 탭에 닫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엑셀이 종료됐고 끝났습니다. 저희는 챕터 1은 끝났고요. 자, 연습 문제는 직접 꼭 해보셔야 됩니다. 타이핑 꼭 쳐보시고요. 파일 이름은 뭐로 하라고 돼 있죠? 판매 현황이라고 하고 문서 위치는 우리가 저장하는 위치를 문서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문서로. 꼭 이거 숙제로 좀 꼭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꼭 타이핑 치셔서. 그런데 타이핑 치라고 하면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이 통합문서 툴을 열었어요. 그러면 셀의 주소를 지켜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A1에다 보고 치고 오세요. 안 돼요. B2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판매 이렇게 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연습 문제도 따로 영상으로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 찍게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맨날 약속은 하고 잘 못하고 있네요. 어쨌든 여러분 다시 수업 시간에 만나요. 책 꼭 들고 오시고요. 기왕이면 책에다 조그맣게라도 본인 이름 써놓으세요. 잊어버리시지 않게.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같은 책이라서. 자, 여러분 수업 시간에 뵐게요. 안녕.